자, 지금부터 스텝 2 문제 나랑 같이 전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집중 잘 해서 응용 문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1번, 다음은 준인의 반 학생들을 공 던지기 기록을 조사해가지고 나타낸 줄기와 잎 그림입니다. 라고 나와있죠? 기록이 좋은 순으로, 기록이 좋은 순, 요런 거 조심하시고요. 전체 학생의 5분의 1을 교내 체육대회에 출전할 반대표니까 당연히 좋은 순으로 뽑았겠네요. 준이가 반대표로 뽑혔다면 준이의 기록은 최소한 몇 미터 이상인가요? 전체 학생의 5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체 학생의 5분의 1 안에 준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전체 학생 수를 먼저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5명이죠. 전체 학생 수가 15명인데 그 중에서 5분의 1이라고 한다면 몇 명입니까? 그렇죠. 3명인 거죠. 전체 학생 수 15명 중에서 5분의 1이면은 3명 안에 들어왔다. 즉, 준이가 3등 이내에 들어왔다. 이 말이겠죠. 기록이 좋은 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까지가 기록이 좋은 순으로 3명이 다 들어가 있네. 최소한 40m 이상의 기록을 만들어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0m. 자, 2번 문제. 오른쪽은 경순의 반 학생들의 멀리 던지기 기록을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분포표라고 나와 있죠. 자, 기록이 30m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20%일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30%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가 30% 미만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도수의 합이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 더하기 A 더하기 7 더하기 11 더하기 5 더하기 1. 이게 총 학생수, 총도수 B가 나왔을 거예요. A 더하기 26 이만큼이 B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식이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2와 A를 더한 값. 2와 A를 더한 값은 전체 학생 수의 몇 %냐면 20%와 똑같습니다 라는 뜻이죠. 전체 학생 수 B가 있어요. 그 전체 학생 수의 20%가 30m 미만의 기록을 갖고 있는 E 플러스 A명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 노란색 식을 정리를 하면요, 약분을 해서 5분의 1이 나올 거고 양변에 5를 곱해요. 5 곱하기 2 플러스 A가 B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B라는 거는 10 플러스 5A구나 라는 것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똑같은 B값이죠. 똑같은 B값이기 때문에 B 대신에 10 플러스 5A를 넣어주면요, A 플러스 26이 10 플러스 5A가 돼요. 5A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5A가 되고요. 26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26이 되겠죠? 마이너스 4A의 값이 마이너스 16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누면 A의 값은 4가 나오게 됩니다. A의 값이 4였다면은 여기에다가 4를 갖다 집어넣자. 그럼 뭐가 나올 거야? B가 나오겠죠? 그럼 B는 10 더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0 더하기 20이어서 얼마가 나옵니까? 30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A 플러스 B 값을 구해주세요. A의 값이 얼마였냐면 4였고요. B 값이 30이었으니까 총 34가 나오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오른쪽은 명진이네 반 학생들의 음악 수행평가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A 대 B가 3대 2다. A 대 B가 3대 2 이런 식으로 비례식이 나와요. 비례식이 나오게 된다면 A를 3A, B를 2A 이런 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 대신에 나는 3A를 쓸 거고요. B 대신에 나는 2A를 쓰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총 도수 다 더했을 때 40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4 더하기 7 더하기 3A 더하기 9 더하기 2A를 해보면
5a 플러스 20 이게 4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5a의 값은 20이니 따라서 a의 값이 얼마냐면 4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a가 뭐였냐면 실제 대문자 a와 대문자 b를 구할 수 있는 비례식에 곱한 값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스몰 a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냐면 4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12와 8이 나와요. 즉 라지 A에서 라지 B를 빼보세요 라고 한다면 12에서 8을 빼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문제를 보죠. 다음은 혜린의 반 학생들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을 조사한 히스토그램이라고 나와 있죠. 찢어져서 보이지가 않는 부분은 6에서부터 7까지, 즉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 이쪽만 안 보이는 거예요. 히스토그램을 시험 문제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항상 도수를 여기 위에다가 적어주는 습관을 길렀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적어주는 습관을 알겠습니까? 그때 A와 B의 넓이의 B가 4대 3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A와 B의 넓이의 B가 4대 3이다. 생각해봐요. A와 B의 밑변의 길이는 서로 어때요? 같죠? 얼마로 같아요? 1로 같죠? 1로. 계급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가 1이에요. 그렇다면 A의 넓이는 1 곱하기 X. 이 X가 몇 명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B는 1 곱하기 9가 될 거예요. 즉 넓이의 B가 X 대 9라는 건데 그 B를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그렇죠. 4대 3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게 4대 3이구나. 그렇다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공식을 대입하면 36이 3x가 되는 거고 따라서 x의 값이 12가 나오게 됩니다. 그 12가 뭐냐면요. A의 높이가 되겠죠. 자, 그 높이는 A의 도수를 의미하고요. 총 도수를 구할 수 있어요. 2와 4와 6과 12와 9와 1을 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죠.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9 더하기 2까지. 그럼 총 35가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5번 문제. 다음은 어느 마을에 사는 80가구를 대상으로 한 달간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해서 나타낸 히스토그램이에요. 이때 발생량이 120리터 미만인 가구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120리터라고 한다면 여기죠, 여기. 이만큼이 120리터예요. 120리터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 이렇게 두 개를 의미하는 거죠. 이 문제는 앞에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 한 칸이 몇 가구를 나타내고 있는지 모르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총 가구 수가 80가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칸수를 전부 다 세가지고 그 모든 칸의 수가 80가구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한 칸이 몇 가구를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2칸, 두 번째는 6칸, 세 번째는 13칸, 네 번째는 10칸, 다섯 번째는 5칸, 여섯 번째 4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총 칸의 수는 40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40칸이 의미하는 게 80가구예요. 그렇다면 한 칸당 몇 가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한 칸이 곧 2가구를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두 개를 합한 거는 몇 칸이야? 8칸이죠. 이 8칸이 의미하는 거는 16가구다라는 거죠. 즉 120리터 미만인 가구의 수는 16가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다음은 형종인의 반 남학생들의 키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부호 다각형이다. 삼각형 두 넓이의 합이 15였을 때 키가 150 이상, 155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에 자료값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즉, 한 칸당 몇 명을 나타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삼각형 보이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라고 앞에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 삼각형 하나를 여기에다가 갖다가 붙여버려요. 이어 붙여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직사각형이 하나 나오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1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보시면요, 이게 정중앙에다가 갖다 그었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계급의 크기니까 그 계급의 크기 5의 절반 2분의 5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높이가 2칸이에요. 높이가 2칸. 그래서 곱하기 2칸을 했을 때 사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였냐면 15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가 약분이 되면서 총 5칸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5칸이 15개다 라는 거고요. 따라서 한 칸당 의미하는 게 몇 명이냐면 3명이에요. 한 칸당 의미하는 게 3명이기 때문에 150cm 이상 155cm 미만인 학생 수, 150cm, 155cm 이 사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게 몇 칸이냐면 3칸이에요. 3칸은 몇 명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9명을 의미하는 거겠죠. 즉, 이 문제에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계급의 크기의 정중앙에 뭐가 찍히는 거예요?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기 위한 점이 찍히는 거죠. 그때 생기는 삼각형이 있을 때 그 생기는 삼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계급의 크기의 절반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문제 이해하시겠어요? 7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죠. 오른쪽은 하루 동안에 지우의 SNS 댓글을 작성한 사람의 나이를 조사한 거예요. 40세 미만인 사람의 수가 40세 이상인 사람의 수의 4배다. 40세를 중앙으로 딱 그어주자. 40세 미만인 사람의 수가 있어요. 이만큼의 사람 수가 40세 이상 이만큼의 사람 수의 몇 배? 4배. 위에 도수를 다 써줍시다. 한 칸당 4명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20명. 여기는 몰라요. A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는 24명, 12명, 그 다음 8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40세 이상인 도수가 총 20명이에요. 근데 이것의 몇 배가 4배가 40세 미만인 사람 수라고 그랬죠? 그럼 왼쪽에는 총 몇 명이 나와야 하냐면 80명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20명, 24명, A명 이렇게 정했으니까 다 더하면 A 더하기 20 더하기 24가 80명이구나.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래서 A의 값이 36명이겠구나 라는 거를 가볍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20세 이상, 30세 미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36명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볼 때 딱 시험지를 받자마자 이거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도수라는 거는 총 도수분의 해당 도수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써주세요. 상대 도수 곱하기 총 도수가 해당 도수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같은 원리로 총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해당 도수라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죠. 하얀색을 알고 있으면 이 노란색 2개씩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써놓으면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남학생이 총 45명, 여학생이 총 55명 이렇게 나와 있죠. 전체 학생 수는 100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체 학생 수를 방금 구한 거고요. 그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의 상비도수라고 했기 때문에 안경을 쓴 학생 수가 필요합니다. 이게 해당 도수죠. 즉 100분에 안경을 쓴 학생 수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안경을 쓴 학생 수는 안경을 쓴 남학생 수와 안경을 쓴 여학생 수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돼요. 상대 도수에다가 학생 수를 곱하면 이걸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해당 도수가 나온다고 했죠. 45A가 안경을 낀 무슨 학생 수? 남학생 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경을 낀 여학생 수는 마찬가지로 55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되겠죠. 그리하여 전체 학생 수 100명 중에서 안경을 낀 남학생 수 플러스 안경을 낀 여학생 수 이렇게 전체 학생에 대한 안경을 낀 학생의 상대도수를 A와 B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개념을 완벽히 이해한 자들만 알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죠. 9번 문제. 도수의 총합의 비가 2대1이고 어떤 계급의 도수의 비가 4대5일 때 그 계급의 상대 도수의 비를 구해주세요. 자, 이렇게 표로 나타내봤습니다. 도수의 총합의 비가 2대1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계급에 대하여 어떤 하나의 계급에 대하여 어떤 도수와 또 다른 도수를 비교를 해봤더니 그 도수의 비가 어떤 계급의 도수의 비가 4대5입니다. 그럼 여기를 내가 4A라 놓고 여기를 5A라고 놓겠다 이 말이죠. 도수의 비입니다. 도수의 비. 그때 총 도수의 비가 2대1이다 라고도 나와 있죠. 아, 그럼 여기를 총 도수를 2B로 놓고 여기를 B로 놓으면 총 도수의 B는 2B 대 B, 2대1이다 이 말이에요. 이쪽 나머지 계급과 나머지 도수들은 내가 알아볼라? 그건 모르겠고 이 계급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수 1에 대한 이 계급의 상대 도수는 총 도수분의 해당 도수라고 했죠? 상대 도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2B분의 4A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상대 도수 두 번째는 B분의 5A로 표현이 가능하죠. 총 도수분의 해당 도수. 그렇다면 그 계급의 상대 도수의 B를 원하고 있으니 이 B분의 4A 대 B분의 5A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B는 똑같으면 약분이 가능하다라고 배우죠. 그리고 2도 약분이 가능하니 2대5로서 상대 도수의 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제기차기를 했을 때 성공한 횟수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성공한 횟수가 15회 이상 18회 미만인 학생 수가 있는데 그게 18회 이상 21회 미만인 학생 수보다 7명이 더 많아. 그때 1학년 전체 학생 수를 구해주세요.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해보죠. 1번에 상대도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수가 있어요. 2번에 해당 도수와 상대 도수. 이렇게 표를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15회 이상 18회 미만이면은 요 사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쭉 올라왔을 때 이 친구 상대 도수가 0.34인 게 보입니까? 두 번째 18회 이상 21회 미만 그 다음 번째 계급이었네요. 그 계급의 상대 도수는 0.2입니다. 우리가 해당 도수를 어떻게 구한다 라고 했냐면 상대 도수 곱하기 총 도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총 도수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총 도수를 지금부터 X라고 할 거고요. 그렇다면 상대 도수 곱하기 총 도수 X가 0.34X가 될 건데 얘가 해당 도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는 0.2X가 해당 도수가 되겠네요. 문제를 보면요. 1번이 2번보다 몇 명이 더 많아? 7명이 더 많아. 얘보다 7명이 더 많아 이 말이죠.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하냐? 0.34x는 0.2x보다 7명이 더 많아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0.2x가 2항이 되면 0.14x가 되는 거고 얘가 7이야 라는 거죠. 100분의 14x가 7이니까 따라서 x의 값은 7 곱하기 14분의 100이 되어요. 아, 그러면 50명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이렇게 1학년 전체 학생 수가 50명이 나오게 됐어요. 자, 지금까지 1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험에 결과가 잘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풀었던 10문제 다시 복습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남아있는 3문제 지금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보죠.